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문자 익심 논란 때도 김건희 여사가 댓글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각자 댓글팀을 운영했었나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댓글팀에 대해서도 그 특검에 해야 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뭐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준석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준석 의원이 2022년 2월에 본인에게 출마를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또 그에 대해서 내가 대선도 안 끝난 때인데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그때 2022년 그리고 또 올 총선 뭐 이런 과정에서의 공천 문제하고 계속 이게 관계인들이 추가되는 양상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사실 어제 방송할 때도 김종대 의원님의 그 분석에 탐복했는데 약간 정적 제거용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김소연 변호사님도 뭐 사견이 있겠지만 이준석 의원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타공인 알고 있는데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이제 명태균 대표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발설해서 이준석이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됐고 이준석 의원은 그 해외에서 입국해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공천에 개입을 했다. 뭐 포항시장이라든가 강서공천장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뭔가 그 안철수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그런 식의 내음새가 있으니까 뭐 김은혜 의원이 도지사 나가면서 공천하게 된 뭐 이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를 콕 집어서 하라고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 제가 들은 바에만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자기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 부름을 또 받았다. 그러면 결국 그 앞단에 설명이 되는 것이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혹시 그런 식의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고 우리가 아다시피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 또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 명태균 게이트의 여러 가지 양상이라는 것이 정적 제거용 환경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 자중 질환을 낳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실 2021년 이제 2018년에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가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바닥을 치고 사실 새로운 보수를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패권을 당내 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용병을 통해 가지고는 이 집권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보수가 제대로 바닥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쳐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다시금 불거져 가지고는 안에서 찌그락 빠그락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청산을 하고 제대로 된 보수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갈까요? 돼야 될 텐데.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뭐 경선 과정 또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 이 사이에서도 명태균 씨가 역할한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그 뒷배에 또 김건희 여사도 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게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화살은 또 다 전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옮겨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정치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지난 토요일 광화문 장애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제발 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정치가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요. 내년에 성장률도 사실 더 지금 또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에 굉장히 명태균 씨 뉴스 밸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짚어볼 만한 지점인데요. 어제 사실 JTBC에서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고 했던 윤한홍 의원의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제 JTBC 보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이달 3일에 여권 핵심 관계자 통화를 했다고 이거는 JTBC 단독이 있고 CBS 노컷뉴스 단독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 CBS 노컷뉴스 단독에 준해 설명을 드리면은 여권 관계자가 그 A 씨가 명태균 씨 통화를 했는데 그 녹취에서 명태균이 윤한홍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라면서 나를 인신구속 시키지 말고 먹고 사는 건 해결하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그런 요구를 자기가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터트려 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딱 한 번 나한테 화내는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 달라더라라고 네.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냈다고 하는 건 딱 한 카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본인의 와이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해서 전화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했고 명태균 씨 녹취에 따르면은 그 다음 날 뭔가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국면이 어땠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는 반전 카드가 필요했겠죠. 네. 기존에는 대선 경선 때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취임식 전날에 통화를 해서 뭔가 공천을 부탁을 들어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한홍이 뭔가 구원자 역할을 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상황에서는 뭔가 명태균을 꾸짖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기사의 요체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라고 완벽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인연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대통령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대화를 기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윤한홍 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화를 좀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굉장히 또 이제 거짓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윤한홍 의원하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명태균 네. 씨하고.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내용을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네. 명태균 씨가 많이 했거든요. 경남 지역에서 그 본인이 이제 경남지사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기 선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한홍 같은 사람은 경남지사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본인 말로는 뭐 네. 귀한 사람이니까 귀하게 쓰여서 대통령실 데려와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다. 뭐 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윤한홍 의원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은 뭐 윤핵관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측면에서의 뭔가 이 네. 명태균 문제를 좀 뭐라 그럽니까 그 수면 아래로 가리기 위한 이런 어떤 정치 행동에 나섰다고 그러니까 봐요. 아까 말한 대로 거래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녹취 전후인지 좀 따져봐야 될 네. 문제이긴 네. 합니다만은 윤한홍 의원이 아까 이제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은 명태균 씨 녹취에도 등장하지만 명태균과는 앙숙이거든요. 명태균 주장에 따르더라도 비서실장도 못 시키게 그쵸. 도지사도 안 되게 네. 하는 것마다 지금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화자로 등장했는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네. 말이 필요 없는 사이라면은 이런 관계에 나설 이유도 없겠죠. 근데 네. 이런 사람이 화자로 등장함으로써 뭔가 지금 특별히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경선 초반에도 대선 경선 초반에도 보면 윤핵관들과 명태균을 위시한 비선 권력의 싸움이었던 것을 맞아요. 보이잖아요. 예. 그런 갈등 관계에서 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게는 더 회유의 의미가 짙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이제 그 인정한 것은 JTBC에 인정한 것은 그 도의원 출신 A 씨한테 A 씨를 통해서 명 씨한테 해당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거는 맞다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녹취가 나와야만 총체적 진실이 밝혀진다. 그런 생각에 요청했다. 저는 이 대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마사지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원이라고 하든지 네. 검찰 수사 가이드 라인을 줬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네. 시기에 전화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결국 윤한홍 의원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 혹은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팩트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대통령 이것도 경건이 여사? 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그 명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네. 물론 뭐 명태균 씨가 이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과거에 한 반 있지만 한 반 있죠, 예.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또 그런 의심들을 사게 만드는 오히려 것이죠. 그 보도들을 분석을 해보면 기자 십각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네. 그날 말 그대로 그 대통령이 불호령을 한 다음 날에 사과하는 대화를 한 통화가 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오히려 그것도 녹음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 관계에 따라서 또 한 번 뭔가 예. 대통령 육성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해를 해보면은 그 다른 그 인터뷰에서 보면 7개의 파도가 본인한테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뉴스 토마토, 네. 하나는 강혜경의 폭로,
하나는 국정조사, 하나는 검찰 조사, 네. 하나는 대통령 육성 공개, 그다음에 6번째 구속 영장이었는데 네. 지금 본인은 이제 구속 적부심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 이 파고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국 구속 영장과 구속 적부심이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 장윤 네. 선배와의 대화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경과들을 보면서 본인도 예. 7개의 파도 중에서 예. 굉장히 큰 파도로 이 부분을 예. 받아들이고 예.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고 만약에 적부심까지 기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의 마음도 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